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채용 공고문과 그리고 실제 합격자 서류 예시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어, 이와 더불어서 오늘 조금 여러분들께 공유할 내용은 질문이 사실 가장 많았어요. 제가 지난 2주간 국민대학교 친구들, 가톨릭대학교 친구들, 그리고 인천대학교 친구들을 뵈면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부분들만 좀 쏙쏙 뽑아서 이왕 하는 김에, 화장한 김에 한번 찍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자, 왼편에 여러분 영문 이력서 보실 거고요. 그리고, 자, 실제로 채용 공고문이 올라왔던 Kearney Korea Research Assistant Intern 모집 공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글씨 크기를 좀 크게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please let's do a match with your resume and with your job description. 자, 왼편에 보이는 job description, 우리 그 JD라는 파트는요. 화면 한번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곤 하죠. job description은 JD, not 나이키 조던, 그죠? job description, 채용 공고문, 그리고 실제 커니의 채용 공고문에 맞추어서 매칭해서 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자, 왼편에 보이시는 이 지원자의 스펙을 한번 말해 볼게요. 이 친구는 일단 컨이라는 그룹부터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국내 최대 규모의 전략 컨설팅 회사로 세계 5위 안에 드는 대형 컨설팅 업체입니다. 외국계 기업이고요. 일단 서울 상위권 대학 경영학과 출신이고요. 그리고 부전공을 소프트웨어, 즉 IT 관련 업과 함께 병행을 했던 지원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자 같은 경우는요, 약간 도장 깨기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여러 가지 이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컬니라는 기업에 앞서서 EY 한영이라고 하는 컨설팅 업체에 1차 서류가 돼서 갔었는데 그때 계셨던 담당자님께서 너는 도장 깨기 하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자, 일단 이 이력서를 제가 같이 만들게 되면서 요거 제가 시댁 갔다 와가지고 정말 이거 새벽에 8시간 동안 걸려서 만들었던 이력서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력서 자체가 좀 붙었던 케이스여서 저희끼리 컨설팅 하다가 너무 좋아서 소식을 공유했던 기억이 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볼게요. 사적인 정보는 좀 빼고 제가 봤는데요. 이 지원자 같은 경우는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일단 RA 리서치, 그죠?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모집합니다. 보이죠? 이 지원자가 선택했던 건 DA, 데이터 애널리스트의 리서치 어시스턴트였어요. 자, 그러면 let's do a match. 여러분들 항상 앞 제목이 중요해요. 영문 이력서에서 이제 제 강의를 많이 보셨다면 objective, 지원 동기나 summary, 하이라이트가 우리 신문 기사로 따지면 기사 제목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자, 커니에 갈 RA 어시스턴트 if 후보자입니다. 라고 지원 동기라고 하는 요 objective 제시네. 이렇게 Carney Go to Research Assistant Candidate라고 했어요. Let's do a match. Research Assistant를 모집합니다. 바로 매칭시켜서 앞에 써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외국계 기업 채용 공고를 보시면 약간은 불친절하다, 다소 불친절하다라는 걸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이 커니 컨설팅 기업 정도면 사실 많이 친절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여러분들 같은 인재들은 국내 외국계 해외를 같이 열어놓으셔야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 상생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자, 그럼 맞춰볼게요. 자, 어떻게 매칭을 시켰는지. 데이터 IT 관련 학과 데이터 분석 실무 경력 우대. 자, 이거 별표 좀 칠게요. 우대래요. 데이터 분석 실무 능력 우대. 자, 그리고 게다가 이어서 갑니다. 파이썬. 여러분 파이썬 자바를 활용해서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능력 필요하죠? 자, 그러면 분석 능력도 앞에 넣어주면 좋겠죠. 자, 사실 국문 이력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국어를 잘하는 모국어를 잘하는 경쟁자들끼리 글을 얼마나 종결어미를 잘 쓰고 키워드는 어땠고 대외 활동이나 경력 사항은 어땠고 신경 쓸 사항들이 많아요. 영문 이력서도 쉽진 않은데 자, 좋은 점은 영어로만 쓰면 1차까지는 관문이 할만하다는 거죠. 자, 봅시다. 자, insightful, 굉장히, 그죠? 통찰력이 좋은 RA 인턴 입 후보자이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잘한다? 뛰어납니다. 파이썬. 이 중에서 이거는 이 친구가 말해줬던 데이터 크롤링이나 클린징, 머신, 그리고 딥러닝. 자,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했으면 추출할 SQL까지.
자, 그리고 잠시만요, 여러분. 요 화면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세미콜론이 있어요. 자, 요거는 좀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영문이라서 쓰실 때 요 세미콜론 요렇게 생긴 거 있죠? 내가 공문서, 영어로 공문서 좀 써봤다 하는 친구들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앞에 명사나 혹은 문장으로 끝났다면 이 세미콜론의 역할은 뭘까요? 바로 and예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합니다. 영문 이력서상에 and 말고 요 세미콜론을 쓰게 되면 깔끔하고 훨씬 더 간결하게 한 장 안에 끝낼 수 있는 영문 이력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다면 여러분, 나는 일단 욕심이 많다 보니까 다 쓰고 싶거든요. 미안한데 그러면 안 돼요. 국문 이력서와 영문 이력서를 같이 내기 때문에 영문 이력서는 한 장 안에 깔끔하게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친구가 정말 능력이 좋았던 친구라 여러 가지 경험이 많았는데 그래서 뭘 정확하게 잘하는지에 대해서 스페셜티, 당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던 JD에 이르러서 딱 매칭시켜서 딱 하나의 사례만 끄집어냈어요. 이때 당시에 이 대학에서 산업체와 함께 연계해서 LG와 그 경력으로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대학교 내에서 LG와 함께했던 산학협력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G 시스템 품질 변화로 인한 사용자 불편 예지 AI 경진 대회 상위 2% 대단한 친구죠. 자, 그래서 딱 한 가지 사례만 썼어요. LG AI Research retained 얻어냈대요. LG AI Research 이 대회에서 얻어냈어요. 2위에 2% 상위 2%에 이르렀고요. 이때 당시에 2021년 2월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시점으로 보자.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2022년이라고 하면 그렇게 멀지 않는 시점에서 지금 AI 리서치가 대두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이 경진대회에서 상위 2% 상운수의 내역이 있다. 이렇게 딱 이렇게만 언급한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강을 찍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다른 표현도 좀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쓰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경력이 생겼다면 앞에 정량값 써주시는 게 좋다라고 했죠. 요거는 제가 가안으로 추가로 써본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케이스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 아니고 UI UX 디자이너예요. 근데 제가 요걸 이르러서 국민대학교 친구들, 그 공간 디자이너 친구들 같이 영문 이력서 채용 공고문 JD와 맞물려서 지원 동기 쓰는 파트라고 할 때 이 친구 걸 좀 보여주면서 예시를 들었었는데요. 공간 디자이너인데 내가 2년의 경력이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란 얘기는 이 경력이 있었던 회사, 경력이 있었던 회사나 혹은 기술 부분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이셜 디자이너인데 CAD와 스케치업이라든지 이러한 스킬스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기술 면모에 들어갈 거고요. 혹은 이러한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배경이 있는 2년의 경력이 있는 공간 디자이너입니다. 이렇게 정량값으로 쓰게 되면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올렸을 때 실제로 연락이 오는 경우의 수가 많다라는 걸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친구는 데이터 애널리시스로 썼으니까요. 만약에 요거를 자 지워볼게요. 스페이셜 디자이너가 아니라 이 친구의 경우의 수로 썼다면 not spatial designer 어떻게 썼어야겠어요? 그쵸?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써야겠죠. 지금은 워낙 융합 전공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2년 동안의 경력이 있다. 두 번째 사항도 봤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세 번째, 첫 번째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경력이 생겼을 때 이렇게 쓰는 게 좋고요. 신입들은 짤막하게 이렇게 내 성향적 장점을 가지고 수식을 해서 이 부분에 지원할 지원자다라고 쓰면 좋고요. 나중에 경력이 이제 그죠? 그 사원인데 이제 대리 정도 달았을 때, 그러니까 주임님 정도 됐을 때 2년차 경력 있는 지원자다라고 하면 두 번째 경우의 수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실 요거는 1-2라고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된다. 됐죠? 자, 그리고 프로젝트 익스피리언스. 자, 요 부분 좀 제가 줄쳐놓을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건 제 자랑을 좀 할게요. 요렇게만 써도 내 경력 사항인 work experience 대신에 대학생이 지금 경력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 코로나 시국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력 사항을 써도 되지만 경력 사항이 아니라 서포터즈 활동이라든지 학교에서 하는 그런 직무 경험 사항이라든지 캡스톤 디자인, 해커톤 경진대회의 사항들을 영어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경험 사항으로 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익스피리언스 혹은 인턴십 경험이 많으신가요? 인턴십 익스피리언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쓰는 경로의 수는
실제 외국계 기업 채용 공고 사이트에 정해져 있는 자체 이력서가 없다면 보통은 자유 이력서 형식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다행히도 대학생들에게 권장드릴 것은 노란색 프로젝트 익스피리언스가 쓸 내용이 많아지겠죠. 자, 계속해서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란색을 가지고 해볼게요. 자, 그럼 IT 관련 아까 데이터 분석 능력, 파이썬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앞에 지원 동기, objective 부분에 어필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LG AI 리서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포지션을 뭐로 지금 일치시켰으면 알 수 있을까요? 그쵸. 데이터 애널리시스니까요. 데이터 애널리시스트로의 직무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일치시켜서 두 가지 경험을 썼을 때, 사실 세 가지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경험을 썼을 때도 데이터 애널리시스트라는 것으로 일치시켜서 당신들이 나를 뽑으려고 내둔 JD, 채용 공고문과 직무를 일치시켜서 적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꼭 좀 지켜주세요. 됐죠?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채용 공고문에서 우리가 누락한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네요. 비즈니스 데이터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통찰력. 자, 이 파트 어디 나옵니까? 오, cool. 그쵸? 오케이. 자, 이걸 조금 올려서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면 편하겠네요. 자, 실제 지금 이 두 번째 내용 중에 interpreted the correct result which match with the required business context. 비즈니스 맥락 요구된 당신이 회사에서 요구한 혹은 그 학회에서 요구한 비즈니스 권장 사항에 맞물려서 올바른 결과값을 해석하고 도출했다라는 표현으로 나와져 있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잡 디스크립션이랑 매칭하니까 누가 봐도 채용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봐도 급한 것부터 먼저 JD에 나열을 한 건데 위에 지원 동기란에 이미 데이터 분석 실무 능력과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능력 다 이미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참고로 이 PM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그 동아리 학회장을 쓰실 때 팀 리더를 많이 쓰시는데 실제 외국계 기업에서 쓰는 직책, 잡 포지션은 기업별로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힌트를 드리자면 PM,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줄임말이고요. 혹은 리드라는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동아리 학회장을 맡은 것도 리드고 장이에요. 머리죠? 그래서 lead, PM이라는 말로 쓰시게 되면 내가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리더십 능력과 그리고 HRD에 관련된 직무 경험이 있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센스 있게 팀 리더, 이건 약간 대학원이나 대학생을 지원할 때 쓰는 약간 이제 학생의 용어예요. 비즈니스 컨텍스트에 맞춰서 PM이나 리드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리더십 능력까지 비즈니스 경험이 있다까지 어필할 수 있는 센스 있는 지원자가 됩니다. 이거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하단에 나와 있는 이번 내용은요. 하단에 나와 있는 한국어 요 내용을 위에 나와 있는 요 표현들로 변경을 해본 겁니다. 어디까지나 채용 공고문에 맞추어서요. 됐을까요? 네, 그러면 실제 합격했던 올해 1월 말에 합격했던 실제 세계 5위 빅5 컨설팅 그룹에 합격했던 이력서를 한번 발췌해서 살펴봤고요. 자, 요거는 실제 제가 지금 지난 2주간 51명의 지원자분들과 1대1 국민대학교 친구들 영문 이력서 컨설팅을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새 융합 전공, 컨버전스 스킬이나 컨버전스 메이저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보면 요새 제가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이런 말을 배웠어요. 뭐 식품공학과인데 데이터를 같이 전공하는 친구들이 소융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소융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해서 소융? 뭐지? 혀의 돌기인가? 막 이랬었거든요. 소융이 뭘까요? 소프트 융합이란 뜻이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소프트웨어 IT 관련된 테크가 있다. 혹은 저는 디자이너 출신이어서 UI UX에 관련된 다른 테크니컬 기술, 뭐 CAD라든지 스케치업이라든지 포토샵,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이런 것들 있죠. 내가 이런 스킬들을 실제로 있을 때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꼭 좀 집중하셨다가 여러분들 써먹으세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갑니다. 뾰롱. 자, 빨간색으로 읽어드리고 저도 이제 라면 먹으러 가겠습니다. Strong experience in 분야. 됐죠? Strong knowledge of 분야. 우리가 지식만 있어도 학교에서 교수님들과 배웠던 소중한 지식 경험들 있죠? 경험 사항이 아니어도 이렇게 지식으로 써먹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떠한 툴을 잘 다룬다라고 했다면 MS 워드 애플리케이션에 능숙한
친숙하다. 이런 표현이 능숙한이라고 하게 되면 이 표현도 조금 써줄까? 능숙한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 약간 이런 표현 써야 되잖아요. proficient in 이거는 어디에 능숙한이라는 표현인데 요거는 친숙한이라는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죠? 요 친숙하다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familiar with는 우리가 지식적인 경험만 얻었어도 familiar with로 충분히 쓸 수 있겠죠. 영어로 쓸 줄만 안다면. 자, 요거는 실제로 내가 다루는데 능숙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워서 일단 내가 입사를 해서 제대로만 배우게 된다면 proficient in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베이직 단계 코스에서는 아무래도 이 familiar with로 써주시기만 해도 우리가 영문이라 쓸 내용들이 많아지겠죠. 근데 내가 실제로 다루는데 능숙해요. 그럼 proficient in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sound understanding of 같은 경우도 내가 of 이하에 관련된 지식의 이해가 좋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선 이해를 잘한다. sound가 좋은, have a sound sleep이라고 하면 잘 자, 좋은 꿈 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sound understanding of 아주 of 이하에 대한 이해력이 좋은 이란 표현이죠. good knowledge, 지식의 여부도 있으며 그리고 hands-on experience and 직접적인 경험도 있다. hands-on 같은 경우는요. 직접적인이라는 형용사 어조입니다. hands-on. 제가 지금 추운 데 있다 와가지고 약간 말을 더듬어서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찍는 게 좀 낫죠? hands-on, 직접적인이란 표현입니다. 요거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technical example part가 끝나게 돼요. 요건 제가 자료를 새벽에 만들면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시기에 우리가 몸도 마음도 차갑게 하지 말고 본문이라고 쓰면서 이렇게 영문이라고도 쓰면서 꼭 합격하는데 일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드 스킬하고 소프트 스킬은 다음과 같고요. 자, 하드 스킬 같은 경우는 우리 이게 테크니컬 스킬, 실제로 영문 이력서상에 많이 써야 되는 내용이고요. 소프트 스킬은 당신의 성향적인 장점을 말할 때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드 스킬은 내가 일이나 직장이나 혹은 학력사항이나 혹은 직업훈련 과정이나 자격증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그렇죠? 정확하게 내가 갖고 있는 테크니컬 스킬스를 얘기하는 걸 하드 스킬이라는 영어로 표현을 쓰고요. 실제 영문 이력서에 소프트 스킬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겠죠? 소프트 스킬, 반대로 소프트 스킬이란 얻어집니다. 삶의 경험, 어디에서 on and off, 이거 버라이어티 프로도 있죠? 일 밖에서나 안에서나, 즉 일정한 걸 떠나서 도덕적인 잣대로 여러분들을 대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insightful, 통찰력이 좋은, receptive, 수용력이 좋은 이런 표현들 있죠. 그게 다 소프트 스킬이야. 이 표현 모르겠다고? insightful, 소프트 스킬의 예시 중에 뭐 insightful, receptive, 수용력이 좋은이라는 얘기는 경청도 잘한다는 뜻이겠죠. 이런 느낌들이 있겠죠. 그렇죠? 참고로 이 소프트 스킬은 여러분들 구글링 하실 때 형용사 하나 정도를 내가 체크하고 싶다. 그러면 구글링 하실 때 소프트 스킬 resume라고 치시면 예시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거기서 형용사 표현 채택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진 소중한 자격증 경험이나 소중한 하드 스킬과 맞물려서 하드 스킬을 한 3개 정도 뒤에 써주셨다면 첫 번째 수식어구만 insightful 정도로 하나 정도만 수식하거나 2개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예시 이런 식으로 지원 동기 이후에 내가 경력사항이 미비하다. 그럼 테크니컬 스킬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때 뭐 이베이 코리아나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도 실제로 내가 IT 전공 학도로서 실제로 다룰 수 있는 툴이 더 중요합니다. 코딩 시험 보시고 들어가시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뭐 네카라, 쿠베당토, 직야 같은 기업들 들어가실 때 아래와 같은 스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나 혹은 이공학도, 엔지니어링 직군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 밑에 학력사항이나 경력사항보다도 스킬스를 이런 식으로 먼저 다루셔도 돼요. 됐죠? 예시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work experience 나머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지원 동기 스킬 그리고 work experience 마지막에 학력사항 해서 한 장으로 끝내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짤막하게 찍을 수 있을 때 켜서 여러분들께 소중한 정보를 전달드리면 너무 저도 영광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